이별 챌린지 해보신 분은 막상 챌린지 해서 제대로 하니까 그게 이별이 아니죠, 그죠? 말만 이별 챌린지지 오히려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아름답게 살리는 거거든요. 그걸 안 하면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. 이별한 것처럼. 말이 이별 챌린지지만 사실은 이별한 적이 없는데 이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별에 집착해서 이별한 기분으로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대하고 있어요. 진짜로 이별을 제대로 마음으로 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과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 함께 살아있는 기분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별 챌린지를 하시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게 돼요.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제가 나이가 40인 것 치고는 여러 가지 재주를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까? 성격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품어서 마음으로 함께한 사람의 능력을 여러분은 흡수하시게 됩니다.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만화책에서 마법 같은 걸로 누군가의 능력을 흡수하는 그런 거 되게 부럽지 않으셨어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항상 부러웠습니다. 근데 진짜 가능합니다. 예. 마음을 닫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자아라고 믿는 아주 일부의 인격만 쓸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대범함과 섬세함을 함께 쓴다는 게 자기 자아에 갇힌 마음한테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. 마음이 확장이 되고 넓어지면 누군가의 마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그 사람을 밀어내잖아요.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만일에 그 사람과 함께 해서 사이가 좋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웠다고 칩시다. 관대함이라던가 그 사람의 일처리 능력이라던가 그 사람만의 경험 같은 것을 그 사람이랑 친할 때는 잘 배우죠. 근데 그 사람이랑 좀 안 좋게 끝났어. 그럼 우리가 무슨 짓 하죠? 그 사람하고 배웠던 것도 마음으로 지워버리죠. 묻어버립니다. 그 사람한테 잘 배운 것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꺼림칙하기 때문에 과거로 묻어버리고 다시 안 쓰려고 그래요. 예. 그래서 그 함께 했던 시간을 부인하는 것이죠. 예를 들어 2년 동안 함께 했다면 2년 동안 좋았던 날도 있고 안 좋았던 날도 있는데 안 좋았던 날을 머릿속에서 확대 재생산하니까 좋았던 날을 떠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원망을 품은 채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올바르게 이별하지 못하고 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나는 배울 수가 없어요. 부인하고 있죠, 말 그대로.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언제라도 그 사람을 찬란하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습득하고 배운 것이 내 마음과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있잖아요. 그죠? 그거를 내가 갖다가 쓰는데 거리낌이 없어져요.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마음속에 찬란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능력도 좋아지고 성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격을 쓸 수가 있게 되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도 생기고요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마음은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다 아우르겠죠? 마음은 분리가 없다라고 치면 모든 마음을 다 아우르는 마음이잖아요. 그럼 이 마음 속에서는 특정 능력, 뭐 성격으로 치면은 대담함, 섬세함, 유혹적인 성격, 아니면은 사색을 잘하는 성격, 이런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힘든 그런 특성들을 마음 자체는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체 의식으로 의식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다양한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가 있고요. 능력을 개발하실 적에도 능력을 개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의 자아는 이러한 형태의 자아인데 내가 새로 배우려고 하는 건 저러한 형태의 뭐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이러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저러한 걸 배우기가 힘들겠죠. 예를 들어 나는 섬세하지 못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뭔가 되게 흐트리고 엉망인 습을 갖고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요리사 자격증을 딴다라고 했을 때 시간 내에 요리를 순차적으로 섬세하게 시간 지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좀 힘들겠죠.
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배우면서 나한테 되게 안 맞는다. 그치만 나는 식당을 열 거니까 이 자격증이 필요해.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겠죠. 근데 전체 마음으로 옮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기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사라지겠죠. 그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저러한 마음을 쓸 수가 있고 저러한 것을 배울 적에는 저러한 마음이 돼서 저러한 걸 배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학습 능력이 비약적으로 뛰어나게 됩니다. 시간이 갈수록. 그래서 남들보다 자는 시간도 줄어들지만 업무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나 통찰 능력 여러 가지로 다 뛰어나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. 특히 성격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장점으로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적에 어떤 사람은 대하기가 유독 힘들고 어떤 인간 집단에게는 못 끼어들겠고 이런 것도요. 내가 나는 이러한 성격이다라고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격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성격에 대한 특성, 집착 이런 게 없이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나쁜 게 아니니까 저것도 쓸 수 있고 한다면 어떤 인간하고도 특별히 모나는 거 없이 특별히 괴로운 거 없이 그냥 유돌유돌하게 어울릴 수가 있게 됩니다. 마음으로 이별을 하십시오. 진짜 능력이 개발이 되려면 이별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별을 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보내주지 못했을 때 도리어 그 사람하고 이별한 것처럼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조차도 괴롭고 죄책감이 드는 상태로 있게 되니까 사실은 이별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이별한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역설이죠.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거든요. 이별을 내 마음속에서 올바르게 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 사람이 선물 준 물건을 쓸 때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줬던 어떤 성격적 특성이나 능력을 내가 쓰는 것에 거리낌이 없게 되니까 진짜로 이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의미가 있어지고 찬란하게 살아납니다.